지금 언론에 많이 돌아다니는 신조 중에 어대명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대부분 시장에서는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보다는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다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건요. 예.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도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시간 아주 많이 있어요. 5년 뒤의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결점이 뭐였느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왔나. 이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쇼크를 줌으로 해가지고 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예. 민주당이 이게 다른 면이 있구나. 오.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예. 이런 그 사인을 보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이재명 의원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뭐 본인이 타격을 입겠지만은 5년 뒤의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자신에게 거름이 될 거 아닌가. 자양분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김태현의 정치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룰 또한 정해졌습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나저나 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야심차게 당대표 출마했다가 이게 무슨 방신이래요? 이준석 대표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 자라나는 새싹들 처참히 밟히는군요. 아유, 세대 교체는 물 건너 간 건가? 멍맹아, 사회에 나와서 한층 밝아진 앱입니다. 바깥 공기가 확실히 좋아요. 제 싸면에 반대하는 분이 오늘 오셨다길래 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본은 하는 하나 더 있지. 범진보 차기 정치 지도자 1위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건데 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문정부와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이 먼저다. 안녕하십니까, 인입니다. 예, 하하이 참, 저는 누굴 깎아내리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오늘 오신 서른 의원님, 그 시원시원한 성격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정치쇼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린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원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교등계 막내. 그런데 5선 중진 의원. 국회의장을 하셔도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후보가 됐던 이재명 후보하고 가장 세게 붙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의원이신 서른 의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자, 저희가 이 우린 깐부잖아 시간에 나와주신 의원님께는 특혜를 하나 드립니다. 뭔데요? 이 지역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역 구민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지역 구민과 커피 쿠폰을 쏴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과 부천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천 을입니다. 중동 상동 지역입니다. 부천 홍보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우리 부천 상동 중동 지역이 30년이 됐거든요. 일기 신도시인데. 오, 그렇죠. 예,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수도권도 새로 바꿔야 될 게 많고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재개발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네.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일기 신도시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이게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고통을 당할 소지가 있는데 정부가 미리 이걸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안도 만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슬쩍 국회에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좀 좁혀 보면은 이 그 경인선에 중동역이 있습니다. 있죠. 예. 중동역 일대가 이게 재개발을 한다고 십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 LH공사하고 그리고 부천시가 공영 개발 형식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하도록 해서 이 중동 역사 일대가 확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커피를 부르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연님. 보라를 보고 있는데 의원님 호빵맨 아버지 닮으셨어요. 처음에는 죄송하지만 너무 귀여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 좋은 문자입니다. 우리 이연님께 커피 쿠폰 제가 대신 드리고 지역구민 또 들어오셨네. 3903님 상동 주민입니다. 서른 의원님 파이팅. 허은선님 부천에 살아요. 상동 만화박물관 좋아요. 아이를 좋아하고 실내라서 여름에 시원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계속 오는데요. 지역구민께서.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287님 부천 상동 거주 나이야 가라 시니어 야구단 감독 야구 열정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3903님 허은선님 1287님 지역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커피를 드리시면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제가 드립니다.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희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요거예요. 이 전당대회 룰 관련된 건데 네. 앞서 저희가 정치쇼 셀럽들 얘기 들을 때 아침에 녹음할 때만 해도 바뀌는 거였거든요.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컷오프 요 경선 룰 관련해서 원래는 당신 100%죠. 중앙위원 투표 100%였는데 그거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여론을 반영하자. 그래서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 그렇게 조정하기를 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났는데 비대위에서 다시 뒤집어서 원래대로 해. 그냥 중앙위원 투표 100%로 해. 이렇게 결정났어요. 네. 그랬더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네. 소위 말해서 친명계라 불리는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그 이제 대표를 많이 나올 경우에 예. 3명만 해서 컷오프를 하겠다. 예. 이게 이제 당헌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3명만 뽑아서 본선에 보낸다. 예. 이건데 그 대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3명을 컷오프하는 건 중앙위원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준위에서 이거는 이 국민 그 입장을 반영해야 되니까 70%는 중앙위에서 하고 30%를 국민에게 돌리자. 예. 이렇게 결정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 비대위에서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원래 우리가 이 전대에서 대의원 45% 돼 있던 부분을 30% 낮추고 그 15%를 떼가지고 국민에게 넘겼거든요. 그 국민이 본선에서? 예, 예. 국민이 25%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컷오프하는 부분에 3명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전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주장하면 저게 맞는데 전대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냥 이렇게 룰을 자꾸 바꾸는 것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대에서 룰을 바꾸면 안 된다. 네. 있는 대로 하자. 이게 이해찬 당대표가 있을 때 만들었거든요. 시스템화와 해안대에서 시간을 많이 두고 이 룰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룰인데 이걸 이제 뭐 일각에서 뭐 이 시작해가지고 권리당원 비율이 너무 낮다. 네. 국민 일반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손을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컷오프하는 부분에서까지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비대위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대 룰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네. 정리된 대로 가자 이 입장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청래 의원 얘기를 보니까 현행대로 하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30 컷오프 반영하지 않고 중앙형 100%로 하면 이재명 의원마저 컷오프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진보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은 컷오프 될 거다. 민주당 비대위 결정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판단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일테면 대표 부분에 네. 3명의 대표로 컷오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나올지 안 이재명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한 7, 8명이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3명으로 줄여야죠. 예. 3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은 그거는 이중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걸 비례해서 그럴 필요 없다. 중앙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네. 이제 최고위 부분이 최고위 뭐 1인 2표 뭐 이런 게. 1인 2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은 8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네. 최고위원 숫자가 5명을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컷오프해서 8명까지 늘린 거죠. 8명인데 8명까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명 써내라. 한 명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한 명은 권역으로 나눴어요. 네. 그냥 1인 하게 2표인데 하나는 아무거나 찍고 또 예. 하나는 본인이 호남 출신 중앙위원이면 호남에서 찍어야 되고 이런 그렇게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 그냥 두면은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후보들이 그냥 막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 광주에서 37% 투표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 그건 그런 조건에서 지역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걸 정리를 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어느 게 맞느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룰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는 게 맞다. 예. 근데 어차피 이렇게 정했으니까 예. 그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게 그나마 이 분란을 적게 하는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더 내용은 없겠습니까? 친명계 의원들 막 반발하고. 더 자세히 보면 친명계 의원이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네. 하는데 최고위원 부분은 뭐 그 이재명 의원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대표 나가니까. 상관없는 나간다고 부분이고 네. 최고위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네. 자신들이 출마할 텐데 그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하고 김영미 의원이 반발하는데 네. 다 수도권이 지역구고 지금 뭐 최고위원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생깁니다. 오해할 소지.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지금 저 비대위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게 나는 그나마 당의 분란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 친명계 의원의 반발 대표 선거 룰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알게 모르게 전제를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는 거를 거의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이재명 의원도 뭐 일일이 SNS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들 또 보면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느 데서는 뭐 출마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출마하는 게 본인에게 절대 좋지 않다. 그랬더니 본인도 나한테 손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려고 드느냐. 그건 이제 당이 지금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에서 졌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지려면은 자기가 딱을 책임지고 맡아 사는 게 이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런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그 누가 맡들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은요. 예. 예. 그래서 5년 뒤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당에 무슨 큰 분란에 와가지고 당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세는 오히려 더 당을 분란의 위주로 끌고 갈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런데 본인이 뭐 결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끝으로 보면은 저런 자세면은 결국 출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저 이재명 의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이제 논리를 설명을 하실 때 당이 분란에 쌓일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박영선 전 장관하고 그 다음에 저 김민석 김민석, 의원도 여기 잘못하면 당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분당될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분당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부분이 아니죠. 음. 그거는 물론 두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가 분란을 만들 소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좋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일정 부분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당 운운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간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분당했잖아요. 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나눠져 가지고 결과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잘못한 거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런 우리가 과거에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분당된 쪽이 선거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도 뭐 기억을 하는데 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우리 서른 의원께서 워크샵 가셨을 때 당신이 출마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당신이 하면 나도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할 거라고 많이들 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겠습니다 선언하면 그 다음날 우리 서른 의원께서도 바로 출마 선언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대신에 저도 출마 않고 예. 이재명 후보도 출마를 안 하면은 당이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도 하고 예. 이재명 의원은 지금 본인 말대로 반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반선 예. 그렇죠. 중간에 초선도 보궐선거 아니고,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네. 그 국회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은 중요하겠죠. 아마 뭐 5년 뒤에 대통령 되는 게 목표일 거예요. 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이 과정을 놓고 차분하게 준비해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당대표를 맡아가자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란만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카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 원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재명 의원을 대선 때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변에 측근 몇 사람만 그런 생각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좀 아주 조용하게 자기 스스로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또 당을 위하는 길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러나 그걸 돌이켜 보면은 답은 저절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안 나오는 게 네. 자신과 당을 위해서 현재 조건에서 최적이라고 보죠. 지금 언론에 많이 돌아다니는 신조 중에 어대명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대부분 시장에서는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보다는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의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니까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건요. 네.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도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시간 아주 많이 있어요. 5년 뒤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결점이 뭐였느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왔나. 이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쇼크를 줌으로 해가지고 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네. 아 민주당이 이게 다른 면이 있구나. 오.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네. 이런 그 사인을 보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이재명 의원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뭐 본인이 타격을 입겠지만은 5년 뒤의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자신에게 거름이 될 거 아닌가. 자양분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면 어대명이란 요 단어를 지워버릴 수 있는 후보는 있다고 보세요 당내에서? 당의 사실은요. 당에 네. 누가 하더라도 지금 172명 국회의원 중에서 네. 누가 하더라도 당대표를 얹혀놓으면 잘할 사람들이에요. 오.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쌓이지 않아 가지고 네. 역량 발휘를 못할 뿐이지. 네. 뭐 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우 대표가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예. 얼마든지 잘하고 있잖아요.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당대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에 지금 조금씩 불고 있는 세대 개초는 어떻게 보세요? 세대 97. 교체는 언제 어느 시대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해야 합니다. 세대 해야죠. 교체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류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죠. 노장청이 조화를 이룰 때 네. 그게 제일 좋은 조직체입니다. 이 지금 97그룹이 들고 나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강강박박 김긴전 요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막 강병원 그다음에 박용진 강훈식 네. 요 3명 정도 이제 출마 선언한 것 같은데 이 97그룹이 일으키는 요 바람들 이게 태풍이 될까요? 아니면 찻잔 속에 그냥 태풍으로 그칠까요? 돌풍이 될까요? 돌풍도 좋고 태풍도 좋고 다 좋아요. 와 어찌 되든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 대표를 만들어서 당을 차분하게 끌고 가서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도록 하는 게 네. 지금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인데 네. 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못하면은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나이가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40대 50대 60대는 어떻다는 이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서 나오는 경험이 있죠. 네. 그 경험을 무시하고 이를테면은 박지원 이 대표가 20대 아닙니까? 네. 20대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가 큰 170몇 명 되는 이
집단에 국회의원 170명 넘는 이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일찍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럴 위치는 아니죠. 사회적 경험이나 지금 쌓아온 거 보면은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면은 너무 하중이 커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런 분을 위치에 올려놓은 게 잘못이죠. 최고위원 정도로 했으면은 아주 적당해요. 당 대표로 올려놓으니까 당 대표가 갖고 있는 무게는 전혀 다르잖아요.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신선한 면과 새로운 이 자극을 주는 건 좋지만은 그것도 정도가 있지. 그건 최고위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당 대표면 당 대표다운 얘기와 이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선 자체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이 된 인선. 장이 된 거는 실패, 대표가 된 거는 잘못 선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란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당에서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대통령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소위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데드크로스를 잃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어제 출근길에 이걸 물어봤더니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국민만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지지율 상관없다. 네. 이거 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예. 지지율하고 국민만 보고 간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율은 그러네. 상관없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지율은 상관없으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야죠. 아, 그렇구나. 부닥치죠 서로. 네. 그래서 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다. 예. 메시지 혼선 이런 혼선도 건가요? 일어나고 네. 그 지금까지 한 이 그 생으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아 정리가 안 됐구나. 참모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버릴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실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네. 정리가 안 된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 된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죠. 말씀이시구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와 일반인이 해야 될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네. 그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에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좋지만은 네. 국민이 볼 때 대단히 불안하고 막말해서 이 초짜도 너무 심하다. 이런 게 국민 일반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제된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느냐, 참모들이 사전에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네. 준비를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사전에 논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논의된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도록 돼야 이게 정제된 얘기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게 바람직한 자세이지. 그냥 네. 뚝뚝뚝뚝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그냥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는 말로 막 해내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국회의원 일반이라도 그건 안 되는 자세예요. 네. 준비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대통령인데 아무런 준비 안 된 얘기를 툭툭툭툭 던져놓으면은 국민들이 보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참 이게 참모들의 문제이고 본인 자신의 문제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좀 지나치다고 보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5선 중지원 의원이신 서른 의원 모시고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대통령실에 이 메시지 문제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오늘 서른 의원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의원님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나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신 서른 의원이셨고요. 저도 같이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